우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지속가능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 뭔지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상태가 일정하게 혹은 그보다 더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정의를 했을 것 같아요. 사전을 안 찾아봤지만. 근데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전래동화에 며느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잣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고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영감님이 쌀 2대, 보리쌀 2대를 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도와주는 할머니랑 한 달을 살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이야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대강 한 4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먹고 지내다가 떨어지면 그만둔다. 두 번째는 잘 먹고 지내다가 떨어지면 부모님 집에 가서 가져다 먹는다. 세 번째는 한 달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먹고 버틴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잘 먹고 힘내가지고 일거리를 찾아다가 그 해서 이제 쌀로 바꿔서 먹으면서 한 달을 지낸다. 이렇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는 데는 맨 앞에 그냥 먹고 떨어지면 간다 이게 아니라 나머지 3개가 지속 가능할 거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문제는 4번째가 맞을 거예요. 근데 유엔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세대의 발전을 이룩해 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며느리 시험에서 보듯이 한 달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가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잘 사는 것, 이거를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앞에 붙어 있는 개념으로 삼았던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사회적인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에서 받은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 공기, 기름, 또 뭐 석탄 이런 부분들을 그 2가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나누거나 혹은 교환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발전이라 그러고 그걸 계속해 나가는 것 끊이지 않게 그걸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속가능 발전이 되려면 유산을 열어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나누고 그 다음에 바꿔서 잘 쓰고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 먹고 쓰고 사는 일에 정의롭지 않은 일이 있거나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정의는 뭐냐 여기서 그러면은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의로운 거고, 평등은 뭐냐면은 일한 것보다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는 것이 없는 세상, 그걸 이제 평등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해서 나눠서 바꿔서 쓰는 데는 그러니까 정의롭게 일 안 하는 사람이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한 만큼 이상 혹은 일한 것보다 적게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경제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인 유산이든지 혹은 뭐 공동체의 자산이든지 하는 게 있을 거고 한쪽에, 그 다음에 자연환경에서 얻은 천연 자원들이 있어요. 이거 2개를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봉투는 주어진 상태로 오잖아요. 그 봉투에서 얼만큼 빨리 뽑아냈을 거냐 얼만큼 많이 뽑아냈을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쓰고 살면서 많이 뽑아 쓰거나 빨리 뽑아 쓰거나 하면은 지속 가능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연이 이렇게 재충전되는 리듬이 있을 텐데 그 리듬 이상으로 뽑아 쓴다 라고 하거나,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일에 워낙에 흥청망청해서 부모님들이 남겨준 사회적인 가치나 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흔들어 놓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가치 체계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양식,
막 변해가는 거를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르게 가버리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자산이나 유산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상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이 경제적으로 얼만큼 자연 자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자산을 소모를 하는지, 빨리 소모하는지, 많이 소모하는지에 관한 거를 검토해야 되는 게 하나 지속 가능 발전의 축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이게 먹고 쓰고 살다 보면은 더 쓰는 사람, 덜 쓰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 안 하고 쓰는 사람도 생기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고, 일한 것보다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면 사회 전체가 이제 망가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유럽에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문제는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대량 소비 사회가 한 나라나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산업혁명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부터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자원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에 해가 가는 물질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유럽 사회가 발전한 거는 시기적으로 과거 한 500년 정도를 보면 이렇게 시기적으로 쭉 들여다봐야 될 시점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점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는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단다. 1769년일 거예요. 아마. 증기기관을 탄 면방적기가 만들어졌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구서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역사가 1492년부터 말을 하면 1492년에 유럽이 신대륙으로 나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왕정이 이렇게 딱 그 유럽 정치 체제의 근본이 돼서 상업적으로 이제 통제가 되는 상태죠.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동안 유럽에 있어서 경제를 이렇게 잘 지원을 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물러나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유럽 경제는 스페인 남쪽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 필요한 원료들을 가져다가 썼는데,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이슬람 세력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스페인 왕실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고 신대륙에서 원료나 자원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지리상의 발견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구대륙하고 신대륙이 나눠서 구대륙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신대륙의 자원하고 인력에 의존하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적으로 신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있는 향신료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으로 많이 가져오면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성장이 일어나죠. 그게 1700년대 초반 중반까지예요. 2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의 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동력혁명이 일어나요. 전기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면방적기를 만든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유럽 지역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제 신대륙은 원료나 혹은 인력의 공급 기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가 아는 제국주의적인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정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그러면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런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확장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장이 계속 됐는데, 이게 이제 과거 한 400년
혹은 450년 동안에 유럽 시장이 유럽 세계가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신대륙에서 계속적으로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근데 그게 1950년, 6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민족주의가 성장을 하고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해요.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들어와서 5.1 위기가 일어나죠. 석유 위기가 일어나죠. 이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그 전까지 450년 동안 유럽 사회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신대륙으로부터 자원하고 인력이나 시장을 이렇게 끌어오는 상태에서 성장이 계속 가능했는데 이 시기에 대략 한 1490년대에 유럽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 한 100불 정도 됐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로. 근데 이제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거의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근저에는 그런 세계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신대륙 구대륙 간에 자원을 공급하고 그걸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 팔고 하는 경제관계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게 1960년대에 2차 대전 이후에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독립을 해버리고 신대륙의 국가들이 두 번째로는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자원을 예전처럼 싼 값이나 헐값에 유럽에 안 팔겠다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 경제가 정체가 돼요. 그 정체가 되는 과정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되면서 내부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고비용 구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고비용 구조가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이제 자원이나 인력이 들어오는 게 중단되니까 성장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누려왔던 경제 성장 혹은 다른 말로는 뭐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할까 안 할까 하는 문제가 1970년대에 유럽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960년대 식민지 독립하고 70년대 자원 민족주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신대륙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성장이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 시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선진국이 발전한 모델, 예를 들어 뭐 상업 자본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그 발전된 기계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고 산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발전 모델이 우리한테도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대륙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나면서부터 유엔에서 1983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만들어요. WCED라고 하는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뭘 고민을 하냐면 지금처럼 세계가 인류 사회가 성장이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장이나 발전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개 주제를 잡고 거기에 세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석학들도 모으고 전문가도 모으고 그다음에 관료나 행정가들도 모아가지고 4년 동안 부지런히 그 연구를 하고 이제 토의를 해요. 그래서 1987년에 Our Common Future라고 우리들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위원회를 이끌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제 만드는 데 지도했던 분이 노르웨이의 수상님이에요. 브룬틀란트 수상이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진행을 해서 우리가 보통 1983년에 브룬틀란트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87년에 브룬틀란트 보고서가 나왔다. 근데 그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을 써야 되는 정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현재 세대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 그게 지속 가능 발전이란다 하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 발전 이야기를 할 때 환경 오염, 그러니까 경제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안 돌봤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처럼 경제학 쪽에서 이렇게 쭉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경에 오염이 생기거나 생태계가 파괴된 거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사건의 결과나 파급 효과였던 거지 그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사회가 지난 500년 동안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의 사회 경제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자연이나 혹은 선대,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천연자원이나 사회적 유산을 어떤 형태로 나누고 바꾸고 그걸 기준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나누고 또 교환을 해서 썼는지에 관련된 그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고, 우리가 경제의 문제라고 할 때는 사실 이따가 경제에 관련돼서 경제가 뭐예요? 라고 해서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 지속가능 발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 거는 1960년대 초반에 이제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분이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세계 경제가 확산이 되고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서부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나 이런 비료, 화학적 비료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경작지가 오염되고, 그래서 거기 살던 동물이나 식물들이 집단적으로 없어지고 하는 상황들이 신문이나 혹은 우리 보통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가 60년대, 70년대죠. 특히 그 시기에는 세계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 있어서 오염된 폐기물들이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수출하는 제품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혹은 유럽 안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출이 된 다음에 그냥 야적장에 수입 상품 상태로 쌓여가지고 방치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요, 크게.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지속 가능성,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문제 중에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거죠. 근데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상업 중상주의 시대나 혹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서구 사회가 발전하는 시기 내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노동하고 자본 사이에 생산물을 균형 있게 아까 말한 것처럼 딱 일한 만큼 혹은 기여한 만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분배하고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의 200년 내지 300년 동안 이야기를 해온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상태였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환경 오염 상태가 나타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죽거나 동식물들이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드러난 것은 1960년대, 70년대죠. 그래서 그 시기에 환경이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뭐가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인지를 따져봤을 때 사람 머릿속에 환경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에 환경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지, 지속가능 발전 문제가 곧 환경 보존이나 혹은 생태계 보호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죠. 하룻밤 사이에 1달러를 2,100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야 됐어요. 거기에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었고,